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이란 이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 행보로 풀이되는데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죠. 소득주도 성장과는 엇갈린 구도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 이를 통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치인들, 특히 이 대선 등 주요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이라면 저마다 일종의 프레임이 있고 이를 압축시켜서 슬로건이란 걸 좀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건가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제 구도도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게 경제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 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클린턴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을 썼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굉장히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야당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 통계로 좀 나오죠. 예. 2017년도 경제 성장률 3.1% 그리고 작년이죠. 결국 2.7%고 올해 아마도 2%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책을 표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라고 한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더 나아가서 막 투쟁만 하고 있다가 네. 한 손에는 뭐 정책, 다른 한 손에는 투쟁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여야가 경쟁하고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는다면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뭐 결코 나쁜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갖거나 별개라 하더라도 예. 뭐 시기상으로는 뭐 적절하게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정책에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 교수님, 과거 이 정권들만 보더라도 대중경제론, 녹색 성장, 뭐 창조 경제 그럴듯한 이름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렇죠. 또 기억이 나는 게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의 그 취임사를 보면 국민 행복, 네. 그다음에 뭐 경제 부흥 그런 게 많은데 민부론이라는 게 이제 대칭되는 게 국부론인데 예. 뭐 와닿긴 해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좀 잘 살게 국민들이, 하자 네. 그런 뜻이기는 한데 와닿질 않는 거죠. 와닿질 않는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갈 건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부강해지고 부요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론 이제 초안이긴 하지만 예.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첫째 좀 와닿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건 게 뭐냐 하면 5만 불 1인당 물론 뭐 2030년까지라고 하긴 했지만은 예. 2030년 너무 멀고요. 5만 불 그다음에 가계 소득 1억 그다음에 중산층 70% 그랬는데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너무 잘 사는 사람 쪽으로 이게 포커스가 잡혀졌고 우리 못 사는 분들, 중산층 이하, 예. 자영업자 이런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신선한 메시지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노력은 많이 했지만 또 초안이긴 하지만 허리 밑에 사시는 분들, 예. 중간 이하에 사시는 분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비전이 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조금 신경을 썼으면 훨씬 더 저는 거부감이 적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 현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을 좀 주장을 했었고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국민성장이라는 슬로건을 좀 내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했잖아요 지금 예. 2년 반 했지 않습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특히 못 사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소득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서는 소득이 그만큼 줄고 예.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연거푸 2년, 3년 올라가니까 기업, 특히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면서 예. 기업을 살리자고 소득을 올리자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한 정책들이 예. 오히려 굉장한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을 내놨는데 물론 뭐 비전이라고는 하지만 5만 불? 1억? 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최종본을 만들 때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산층 그 아래 사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엔 총선이 있습니다. 이 선거철만 다가오면 여야 구분 없이 경제 구상을 쏟아내는데요. 이 구상이 민심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게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기 아마 때문일 겁니다. 김 교수님, 이번 이 총선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뭐 평가가 당연히 나오겠고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각 당의 고민의 장이 좀 펼쳐지는 그 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 선거라는 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뽑는 총선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통상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거학적 용어로 하면은 전망적 투표라고 얘기해서 프로스펙트 보팅이란 말을 쓰고요. 예. 총선은 반대로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 그러니까 그래서 레트로스펙트 보팅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정부가 얘기했었던 부분들, 특히 내년도 4월 15일이면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 초기라면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평화 무드라든 것 때문에 작년 선거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3년이 지나면 국민들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부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현황판도 만들고 했는데 과연 일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통계에 착시 현상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 8월 달에 통계를 보면 45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39만 명이 늘어났고 30대, 40대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많아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일자리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소득층의 지갑을 두텁게 해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어렵다. 그럼 단편적으로 한국갤럽이 지난 8월 4주 때 21일서부터 22일까지요. 1,00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표지보시는 플러스 3.1인데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60%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25%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도 총선에서는 이 경제 정책을 두고 투표를 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보통 경제 응징 투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이 요즘 상당히 눈에 띕니다. 뭐 최근에 삭발도 그랬고 이번에 민부론을 좀 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 교수님, 특히 이 민부론과 관련해서 단순히 단어만으로는 선뜻 이해가 좀 되지가 않는데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활기찬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봐왔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야기했고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소위 보수당이 늘 해왔던 이야기란 말이죠. 좋은데 이런 그 워딩, 활기찬 시장 경제, 그다음에 그 작은 정부, 이런 그 워딩에 그 담겨 있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 그다음에 정부의 자연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어떤 그런 한계점,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줘야지. 그냥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것으로 활기찬 이렇게 버리면 중도에서 이 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달라진 게 뭐야? 우리 지금 사회가 정부가 무능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고쳐보자고 했는데 예. 고쳐지지 않는 거를 그대로 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냐 하면 활기찬 시장 경제에서 부족한 부분, 시장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가 무조건 작은 게 아니라 커져야 할 정부도 있어요. 커져야 할 정부도 있고 작아야 할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작은 정부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현 정부가 해왔는 것들을 쌍그리 이게 부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못했던 것과 그다음에 현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 잘한 것을 이렇게 융합을 해서 예. 슬로건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작은 정부, 뭐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딱 생각나는 게 박근혜 정부의 깨투유더란 말이에요. 예.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저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워딩을 답습하지 말고 네. 한 단계 발전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서 민부론 잘 살자는 이야기인데 5만 불 가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방도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부론으로 제시된 뭐 세부 내용들까지 함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는데요. 끝번호 7292번님께서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그대로 투영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야말로 좀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좀 짧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 사실 현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서 학자들 사이에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부론이 이런 걱정에서 좀 출발을 했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환영을 하는 입장일 텐데 김 교수님께서는 좀 이번 평가를 좀 어떻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 3월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 대표 시절 야당 대표 시절입니다. 예.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에 낡은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 좀 똑같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야당은 항상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것을 펼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빨리 그것을 수정하고 바꾸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죠. 예. 이 여기는 소득주도 성장도 있고 혁신 성장도 있고 공정경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빨리 이게 혁신경제로 가든지 아니면 공정경제로 가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 여기는 계속해서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더 나가서 지금 대통령은 최근에 경제 흐름이 참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인식의 전혀 인식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죠. 이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좋은데 네. 저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조금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누차 강조했었던 건 그겁니다.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도 좋고 예.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보수 정부라고 또 보수 세력이라고 한다면 진보의 가치를 보수 시각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성장은 많이 그동안 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 예.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잘해서 균형 분배로 가겠다. 그러니까 성장 주도 균형 배분이 새로운 보수 정부가 탄생한다면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지. 예.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성장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얘기하는 게 뭐냐?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리고 민부론이라는 거 아주 굉장히 노력해서 나온 것도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다 닿지를 않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민경제론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얼마나 그게 간결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 70%라는 거는 서민의 삶이 커지면서 중산층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도 균형 배분이라든지 예. 서민경제론이라든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까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지, 민부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아직까지 조금 더 좀 새롭게 예. 좀 보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더 첨언하면 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기본 철학은 다 달랐어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 자영업이 주고 자빠지는 거였어요. 자영업이 계속해서 자빠지면서 잘 사는 자영업은 못 사는 자영업으로 추락하면서 예. 600만의 가족까지 합하면 1,500만의 일자리와 먹거리 이 산업이 무너졌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서민 경제론이라고 하신데 하나 예. 더 한다면 서민 자영업을 위한 이 정책을 예. 이렇게 했으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저는 그 시사점이 있었을 텐데 민부론 그러니까 1778년인가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딱 예, 예, 떠오르면서 좀 캐캐 묵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경제 정책에 있어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건 이제 저희 정치학에서 이제 정책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으면 효과가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예.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른 거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십시오. 아니 통계청이 2017년 9월서부터 경제가 저점이 됐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더 나가서 탈원전하고 근로시간 단축하니까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성장 쪽에다 포커싱을 맞춰줘야 예. 되는데 분배 쪽으로 맞춰지니까 이게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경기와 정책이 다시 해서 따로- 예, 목표와 수단이라는 것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예.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2030년이라면 한참 남았는데 예. 그 로드맵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30년 되면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보수 정부 자유한국당이 계속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정당은 3년마다 바뀌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 이러다 보니까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정책 펴는 건 좋은데 효과성에 관련돼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아마 잘 보완을 해서 예. 내년도 총선 때까지 좀 시간이 약 6개월이 남았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좀 구체적이고 또 나름대로 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예. 문제들을 좀 잘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께는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정부 간섭이 좀 지나치다. 그래서 경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동안 자주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민부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기존 입장과 더불어서 좀 첨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정부가 너무 그 임금서부터 근로시간서부터 너무 옥죄는 거예요. 예. 옥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옥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업을 너무 그렇게 옥죄면 기업이 다 도망가거나 죽어버린다. 저는 그래서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 됐든 뭐 민부론이 됐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일거리를 만들고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이단 말이에요. 예.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이렇게 규제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주고 경영 지도도 하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630만 중소자영업자가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만 만들어주면 예. 일자리가 거기서 거의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예. 그동안 그렇게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맨날 재벌 총수만 자꾸 만나지 마시고 중소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긁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이번 정부한테서는 정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영업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저는 정책 대전환은 필요하다. 근데 그게 민부론과 같은 게 아니라 좀 예. 와닿는 중소기업이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렇다면 자유시장 경제로 민부론처럼 들어서게 된다면 경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야 훨씬 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지난 2012년도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성장률이 2.3%였습니다. 2013년도에 2.9%였고 2014년도에는 3.3%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률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꾸로 2017년도 3.1%, 2.7%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뭔가, 그리고 자꾸만 이거를 해외의 여건, 해외의 변수로만 가지고 경제가 나쁘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예. 아무리 해외 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빨리 혁신 경제로 바꿔서 혁신 성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신 교수님 말씀한 거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예. 청와대 중심의 정책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 지금 내각하고 장관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장관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가 힘을 갖고 모든 것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저는 경제부총리가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은 청와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각에서든 일반 관료들은 청와대 눈치만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경제정책에 훨씬 더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청와대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바꾸고 내각한테 자율성을 주고 그로 책임을 물어보는 이렇게 시스템을 빨리 바꿔줘야지만이 새로운 정책적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책에 대한 그 날카로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 교수님께서는 좀 나를 다시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 민부론에서 부족한 부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좀 토대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죠. 아까 그 두 가지인데요. 그 김 교수님 이야기하신 게 정책의 중심 그 축이 청와대에서 내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내각에 적어도 경제부처에 관한 내각은 경제 실무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중소기업을 한 사람 중에서도 어떤 행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분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는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정책을 제가 한 15년 모니터를 해보니까 위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 부처에서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게 달라요. 이게 채널이 달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이 관료 쪽에 들어가 버리면 5년 전, 10년 전이랑 똑같은 워딩에 그냥 앞뒤나 좀 그 글자 굵기만 바꾸는 이런 정책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행정 관료가 기업의 니즈를 맞추어서 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려면은 정책 요소에 실물의 경험이 있는 기업가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는 체제로 가줘야만 저는 그게 따라온다고 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저는 그 강요서부터 핵심 국장 전부 이 행시 출신이 아니라 그 기업의 몸을 담았던 분들을, 예. 그것도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살아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이게 좀 정책 체제가 좀 바뀌어줘야 저는 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 꼭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예. 이번 민부론 속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속에서 어떻게 결국 우리 예. 경제가 적응할 거냐 문제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민부론과 4차 산업혁명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젊은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예. 같아서 그걸 좀 보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 방법이 생각합니다. 앞에 민이 경제 정책을 세우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주도 세력이 기업 쪽에서 나와준다고 그렇습니다. 하면 네네. 그러면 그 민이 뭐 부를 이끌어가는 축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부론을 우리가 다시 재정의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예.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민부론이 구체성이 좀 결여됐다는 부분과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끝으로 신 교수님, 뭐 정책 제언이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우리 특히 관료들, 그러니까 경제부처에 있는 관료들이 정말 자기 삼촌이 사업을 하신다, 자기 아저씨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의사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처절한 어떤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공감이 있어야만 예. 저는 살아있는 정책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관료들이
기업을 위해서 특히 중소 자영업을 위해서 자기가 발벗고 나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안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